수아 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대위는 허울뿐인 법 대신 권리의 관점에서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과 편안한 수면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수아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용어에 대한 사용 방식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아 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그동안의 기본법 추진 과정과 실적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결성돼 1년 6개월간 수아 언어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수아 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이룸센터에서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과정과 실적을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를 검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수아 언어 기본법을 보다 더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속적인 투쟁 끝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아 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 또한 특수교사의 수아 통역 자격증 취득을 공식화하는 등 농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정적 성과에 불과하며 시혜적 관점으로 제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수아 언어권 공대위의 입장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제목만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지 그 내용을 또 어떻게 채우겠다라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없는 제목만 있습니다. 간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우리의 투쟁의 성과이지만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는 운동도 역시나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울뿐인 법이 아닌 실질적인 법 제정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수아언어권 공대위는 권리의 관점에서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수아언어 기본법 발의와 관련해 진보정의당 정진우 의원실에서 만든 초안을 놓고 12일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무더위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최대한 피해야 하고 또 쾌적한 잠자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시작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몸 안에 열을 발산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드는 겁니다. 더운 날씨에 잠자리에 들면 몸은 더 많은 열을 발산하기 위해 땀을 계속 흘리게 되고 결국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숙면에 취하려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녁 늦게 TV나 재밌는 책을 읽는다든지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보감신경계가 항진돼가지고 수면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명상이라든지 조용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식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게.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 또한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밤새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과음은 갈증을 유발하고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해 잠을 깨웁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술을 멀리해야 하고 마셔야 한다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로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쾌적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따뜻한 물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올리고 몸은 이를 낮추려 해 깊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은 25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냉방기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습도가 내려가게 돼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 돼서 또 감기나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냉방기는 25도 이하로 좀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 임차료와 유지 수선비에 주택 바우처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거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준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 유지 수선 비용 지급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 유주택자가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실질 체감급여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전담해왔으나 앞으로 주택바우처는 국토교통부가 지급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이 야생진드기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5월에서 8월 사이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이나 임업인들의 감염되는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발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감염자가 나타난 중국의 경우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간 2천여 명의 감염자 중 129명이 목숨을 잃어 치명률은 약 6% 수준으로 보고됐습니다. 본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작은 소참진드기 등 야생진드기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본부가 감염자의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문헌에 따라 80에서 97%가 농업 또는 임업 종사자였다고 밝히고 현재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감염되더라도 일반적 내과 치료나 중환자 치료를 통해 많은 환자가 생존한다며 다만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0명 중 9명이 우울함에 시달리며 체외 수정 등으로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우울증을 없애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여성의 94.5%가 우울 증상을 겪었으며 42%는 매우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여성은 자녀 기대에 대한 상실감과 시술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만 이 중에서 우울과 불안, 신경쇠약으로 병원을 방문한 비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96.9%는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여전히 유산과 사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화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수화로 쓰느냐, 수어로 쓰느냐의 이 명칭을 놓고 논쟁이 있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화기본법 법 제정의 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진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화냐, 수어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네. 수화냐, 수어냐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화가 조금 더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의 측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수화는 좀 더 그 대화한다는 의미, 그냥 손으로 어떤 의사 표현한다는 정도의 의미라면 손으로 의사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언어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어다라는 그 좀 더 명칭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말로만 따졌을 때는 수어가 더 정확한,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더 정확한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수어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어라는 말을 쓸 것이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큰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어떤 살아있는 생물과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점점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때문에 단지 그냥 뜻이 맞다고 해서 반드시 수어로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화냐 수어냐 이 이분법적인 논쟁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또 이번에 나온 얘기가 이 농아인이냐 농인이냐를 놓고 또 얘기가 있다네요. 예,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이 농아와 농아인과 이제 농인의 차이라고 한다면 농인은 조금 더 그 어떤 언어 장애, 그러니까 농아가 이제 언어 장애라는 뜻이 좀 있는 건데 이 언어 장애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화로 얼마든지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예전에 외래어지만 지금 이제 누구나 홈페이지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누리집이라는 좀 더 순화된 우리말을 내놨습니다. 물론 지금 누리집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홈페이지라는 말을 거의 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언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반면에 또 반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꾼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엔 다 네티즌이라는 말을 쓰다가
국립국어원 그리고 모 언론사 같은 데서 이 누리꾼이란 말을 네. 지속적으로 쓰면서 사실은 우리의 말, 그러니까 누리꾼이란 말이 점점 더 요즘 일반화됐고 많은 예. 언론사들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올바른 표현, 올바른 말을 제대로 보급하는 것 역시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얼마나 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뭐 홍보를 하느냐, 혹은 뭐 더 말하기 편한 말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때문에 이번에 그 문제가 된 뭐 농인이냐 농아인이냐, 혹은 뭐 수화냐 수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사람들이 충분히 더 많이 쓸 수 있는 말이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국립국어원이라든지 주무부처에서 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논쟁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게 공식 선상에서 이게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요즘에 뭐 경상남도 도청도 시끄럽고 경기 도청도 시끄럽네요. 네, 네. 경기도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네. 일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장애인분들이 좀 계신데 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순회 투쟁을 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예를 들면 24시간 뭐 활동 보조인이라든지 혹은 뭐 장애인 콜택시 같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한 그 장애인 활동가분께서 밤에 이제 콩팥이 찢어지는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가 없어서 다음 날이 돼서야 뭐 병원에 실려간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이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24시간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경기도는 아직 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좀 반드시 좀 잘 경기도가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뭐 시와 군 어떤 그 경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생활권으로 따져보자면 경계선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 경계를 반드시 넘어야 될 일이 많죠. 생길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한 그 경기도의 좀 심각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에 뭐 무상 보육에 대한 뭐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논쟁도 상당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부 중앙 정부에서도 이 각 지자체, 경기도 같은 데 상당히 또 이런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도 민감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자체가 물론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도 사실은 이거 지자체에 그냥 네. 맡길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네. 이런 그 복지, 전체적인 복지,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떤 그 복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준 만큼 지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뭐 맡길 일들이 좀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좀 더 그 큰 방향은 네. 좀 제시를 하고, 대신 지자체가 어떤 뭐 장애인 복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좀 더 도와주는 방식의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진 틀이 좀 짜여진다면 아마 장애인분들 혹은 뭐 복지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데 좀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지사가 택시를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랬었죠. 현장 체험을 했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장애인들의 삶과 현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지사가 좀 장애인 택시도 한번 좀 운영을 해봤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고장난 냉장고나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 버릴 때 골치였죠. 이 경기도가 폐가전 수거반을 운영해 무료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한 가정집.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폐가전 무료 수거반입니다. 예약하셨죠? 경기도 폐가전 수거반 직원들이 못 쓰는 TV와 냉장고를 수거해 트럭에 싣습니다. 수거 비용도 공짜.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만 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집으로 와서 처리해줍니다. 저희는 22층이라 그 물건도 크고 무겁고 그래서 1층까지 운반하기도 어려운 차에 이렇게 와서 서비스 해주고 하니까 아주 고마워요. 앞으로 경기도민들은 이렇게 대형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TV나 냉장고, 에어컨 등 가로 세로 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가전제품이면 가져갑니다. 수거된 제품들은 일시 집화장으로 옮겨준 뒤 재활용센터에서 쓸만한 자원을 다시 골라내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방문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소년원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공연이 열렸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한 것인데요.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그나마 힐링이 되고 좀 즐겁게 재미있는 곡들로 클래식을 좀 즐길 수 있을까. 낯익은 선율이 흐르자 모두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이들은 사회에서 일탈 행동을 일으켜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들. 대부분 경제 형편이 어려워 평소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클래식 공연은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한 번의 음악회로서 학생들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런 경기 필과 같은 단체에서 또 음악회를 해준다면 문화적 감수성을 발전시켜주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연주하는 이들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공연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학교와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 이날의 공연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경기지TV 최창순입니다. 여수시가 제18회 환경의 날을 맞아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김충석 여수시장, 천상국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협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보존 표창장 수여와 제43회 여수 지구의 날 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해양환경 보전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상징의 의미로 시민들과 함께 감성돔 치어 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1년에 4천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벌써 세 번째 무산됐습니다. 이 퇴직한 고위공무원과 현직 고위공무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인데요. 집단 이기주의의 목소리에 눌려 정책을 비트는 이들의 모습.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